일단은 오늘 이제 저희들 이제 6월 달 마지막 설명회고, 그 다음에 8월 달까지는 이제 설명회를 안 합니다. 8월 달에 설명회는 2번이 계획되어 있는데, 한 번은 영재원 설명회가 있고, 한 번은 저희가 요새 지금 조금 약간 꽂힌 게 있는데, 유아 설명회를 합니다. 네. 막내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요새 영재사색이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에 게이트 영재, 그러니까 애들 영어 유치원을 거기 담당하시는 세디 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대치동 샘수학 원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뭉치다 보니까 유아 쪽 관련해가지고, 네, 설명회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 지금 벌써 한 30명? 네, 지금, 네, 대기자가 지금 있어요. 네, 근데 저희 공지도 안 내보내고 그냥 거기 유튜브 상으로만 해놓은 건데, 네, 그렇게 지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관심도가 밑으로 갈수록 더, 네, 방향성 못 잡으니까 이게 더, 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어머님들 시키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찍는데, 오늘 제가 이 과학전람회 설명회는 매년 하지만 사실은 이 설명회는 그냥 필요한 분만, 네, 들으시면 되거든요. 이 모든 분들이 다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필요로 하는 시기가, 또 어머님 굉장히 일찍 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 오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와요. 단 한 번을 위해서. 근데 한 번으로 잘 되면 좋겠지만, 네, 실제로 문제는 이제 해가지고 가서 제출하는 거의 의미가 아니고요. 얘네들이 면접을 보잖아요. 그 면접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다 뜯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숙달이 안 되어져 있으면 자기 거가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이 질문이 들어갔을 때 내용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올해 맡은 학생 중에 저 입장에서는 좀 특이하지만 매우 잘하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님도 매우 잘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과학전람회를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떤 주제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결과가 잘 나와서 이제 위에까지 본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본선까지 올라간 거에서 일단 끝내지 않고 어머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주제를 조금 더 진행을 시키셔가지고요. 학생한테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그 평가자들이 생각했던 게 다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좀 더 찾아보고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심화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도를 하고 계세요. 걔가 지금 6학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해놓으니까 이제 과학 공부해놨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이들이 동기부여 받는 것도 있지만 과학에 대한 심화 과정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IB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차 이제 밀려오고 있는데, 내년에 서울시,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전체 교과서에서 과학 교과서가 전자교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건, 애들 지금 패드 쓰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패드 말고 애들한테 뭐가 또 하나 더 주어지는가 봐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전자교재가 첫 탑재가 돼서 나오는 해인데, 전자교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머님 좀 이제 어떻게 허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애들하고 학교하고 좀 협의를 좀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패드가 주어지면 애들이 어머님 다 뭐를 할까요? 네. 모든 겁니다. 초등중. 네. 디벗이라고 형 같은 경우에는 디벗이라는 걸 받아서 애들이 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교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게 원래 잠겨 있는데 애들이 풀어서 다 게임을 해가지고. 그 애들이 요새 코딩을 배웠잖아요. 네, 다 해킹해요. 네. 네, 해킹하기 때문에 요새 애들은 어머니 핸드폰을 2개를 가지고도 공핸드폰을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쓰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해킹 프로그램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은 아니고 내년에 주어지는 전자교재가 탑재가 되어지는데, 이게 과학교재가 이제 왜 전자교재가 중요하냐면, 수학이나 이제 다른 것들은 전자교재가 나와도 문제풀이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근데 과학은 왜 중요하냐면, 과학 자체가 이제 그림이나 영상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활용도가 이제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과학전람회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시게 되면 애들이 이제 거기서 어머님 실시간으로 누적 데이터를 선생님이 받아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현재 과학전람회가 아니고 저희가 흔하게 얘기하는 ARC, 네, RN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네, 진행이 되어지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 단계로 바뀌게끔 됩니다.
이 어머님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7월 달에 시작해서 8월 달에 끝낸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런 류가 아니고요. 매주 업데이트 되어지는 그 자료들을 선생님들이 평가하거나 네, 거기에 우리가 관련 있는 인공지능이 평가를 해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저희가 해본 결과 지금은 저희가 그 데이터를 넣어 놓으면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의 분석 틀을 가지고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GPT가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분의 보고서까지 다 완료해서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 안에서의 넣는 데이터만 다르게 하면 그 학생의 평가들은 다 나오게끔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평가가 선생님들이 하는 툴에 대한 부분들이 간소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GPT 안 쓰시는 선생님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GPT를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GPT라고 하는 부분을 역으로 사용해서 과학 전람회를 해도 네, 무방합니다. 그 대신 과학 전람회에서 이제 이 GPT를 갖다가 쓴 경우에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안 맞아요. GPT는 자기가 그냥 뽑아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실험을 한 친구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사진 분석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숫자에 대한 정량 분석들이 실질적으로 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보시고 이제 수정하시면 되는데 오늘 그 부분까지 소상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과학전람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네, 영재고등학교, 네, 전국 단위 자사고를 좀 이제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 단계로 봅니다. 여기서 과학고등학교는 일단 뺐습니다. 근데 그 과학고등학교는 뺀 이유는 과학고등학교 자체가 이제 여기 이 보고서에 대한 부분에서 준하는 게 아니라 수학, 과학 성적과 심층 구술 면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선시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영재고등학교까지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영재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한 시작 단계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과학전람회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과학전람회 게시물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이 작성했던 과학전시물이고요. 네, 그 초등학교 4학년이 자기가 실험했던 내용들을 이 형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폰보드판에다 놓고 서울시 그 본선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저기 외대부고에서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해서 제출하는 보고서의 형태입니다. 네. 자, 근데 이걸 제가 왜 양쪽을 보여드리냐면, 현재 이렇게 게시물을 작성해 본 친구들이,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한 류를 작성을 할 때,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훨씬 수월하죠. 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다른 그림에 대한 부분들을 캡처해서 가져다 쓸 수는 있으나, 네, 디자인하고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채워 넣는 것까지는 네, 하는 수준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애들이 이 수행평가를 깔끔하게 하더라도 마지막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네, 이 출처예요. 네, 보통 고등학생들이어도 그 출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안 적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본인이 투자한 시간 대비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돼서 훈련이 좀 되어 있던 친구들은 네, 고등학교 가서도 이런 수행평가를 좀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올해 있던 건데요. 어머니 여기 보시기는 아까 그건 또 다르죠.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 트렌드가 왜 바뀌었냐면 여기 이거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져서 할 수 있는 서울시의 이 본선 작품이고요. 여기는 지방권에 있는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학생들이 작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부터 서울시도 이 틀을 갖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틀 이외에서 벗어난 작품들은 거기다 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보통 이렇게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놓잖아요. 네, 하나를 놓는데 여기 그림도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실험한 부분도 있고 본인이 미로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결과를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머님, 여기에 이거를 하려고 본인이 그렸던 것들과 작품들과 미로판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근데 이거를 어머님, 그 보존 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네,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썩어서 문드러진 쓰레기도 여기다 가져다 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곰팡이 같은 것들도.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전시를 안 하죠. 지저분해서 다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전시를 해야 되냐면, 냉동실에다가 어머님, 얼려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냉동실에 얼려놓고 저희가 이제 이런 데 가지고 나올 때도 그 아이스박스 있잖아요. 네, 거기다 가져다 놓고 딱 거기에서 네, 그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대신 이게 그런 류들은 3일 전에 저희가 이제 가져다 놓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약간 견딜 수 있는 얼음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머니 하나하나 하다가 보면 네, 이 자체가 바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 과학전람회 자체는 단순하게 그냥 상을 타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머님 두 가지의 그 경우가 있는데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는 경우 말고요. 공부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동기부여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거를 통해서 동기부여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제 좀 위쪽에서 이제 잘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걸 풀어내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공부는 하니까 수학 문제 풀거나 과학에 대한 객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를 쓰는 거는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런 표현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요새 애들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을 못해요. 네, 이번에 한과영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2학년 친구들 이번에 했던 친구들 10명이 있는데 4팀 됐거든요. 60팀 중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60명 중에 4명이 사실은 솔직히 기대를 안 했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왜 기대를 안 했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많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정말 준비를 많이 시켰던 친구들은 오히려 이번에 떨어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한과영이 영재학교의 기준 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영재학교의 기준 틀에 있는 그 한과영 자체에서 이번에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습적인 부분까지 좀 높여놓은 아이들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번에 장영실 전형의 결과예요. 저희가 이 면접을 갖다가 준 면접을 본 친구들 중에 짧게 본 친구는 7분 좀 넘게 봤고요. 길게 본 친구는 한 15분 정도로 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뭐 짧게 봤는데도 이제 2차 통과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뭐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선생님, 체육 활동하다가 급하게 와가지고 이 완전 먼지 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끝날 때, 훌륭해. 막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애는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작년에도 2차까지 갔었고, 올해도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고, 또 그 얘기까지 들으니까 이 마음은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죠.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보면 두 가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추천서. 네. 그리고 하나는 학습 수준.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물리 1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졌죠. 그래서 물리 1, 물리 2, 화원화2 이렇게 공부를 지금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준비는 이제 하지만 이제 거기서 평가를 할 때 학습적인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벗어나서 심화하지 않은 부분은 네,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백발백중으로 모든 학부모님들 다 네, 부담스러워 하세요. 왜? 아까 솔직히 어머님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지 이거를 갖다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태반이에요. 근데 어머님 학원에는 가능하면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러냐면 학원에 나오면 다양성이 떨어지기는 해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는 있지만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는 건 사실 어머님들 10분이 모이면 10개의 작품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한 군데에 모여서 이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대한 건 어머님들이 하시면 안 되고 학생이 해야 되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켜보시면 좋아요. 제가 대치 초등학교 2016년도에 있었던 쌍둥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작품을 다른 애들 다 워드 쳐서 낼 때 손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찰 실험 한 가지에서 써낸 작품이 과학전람회에서 네, 통과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통과되어진 작품을 봤을 때는 되게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메인 학교고 절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통과됐어요.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학교에서 이 작품을 바라보는 수준이요. 네, 퀄리티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의 작품만 인정하겠다. 근데 그거를 기조를 갖다가 지금까지 안 바꿨어요. 그래서 대도하고 대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학생들 위주의 평가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해내는 것에 대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잘 묘사한 작품들만 선생님이 선별을 하고 계시고 그 선별하시는 선생님이 아직까지도 거기 학교에 계신 걸로 같아요. 왜냐면 선별하는 방식이나 그 선별하는 작품들에 대한 이 약간 방향성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서울시 그 과학전 시간에 가시면 올해 작품들이 있어요. 서울시 본선 통과한 작품들이 그 작품들에 대한 부분들에 내 학교가 자녀의 학교가 만약에 거의 걸려 있으면 그 학교의 그 통과되어진 작품들의 그 제목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좀 이렇게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어머니 과학전람회에서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세 종류의 걱정대장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대장이 있냐면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걱정부터가 먼저 앞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걱정은 사실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아이가 어머니 하는 얘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하는 얘기의 그 기본 초석을 토대로 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아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얘기 들어주는 거는 무조건 예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 가서 방향을 틀더라도 일단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일단은 거기서 이 주제를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할 때 어머님들이 자꾸 난이도를 갖다가 높이는 데 집중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세세하게 끝내는가에 대해서 집중해 주셔야 돼요.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다 할 때는 오히려 질문의 방법을 갖다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무리한가가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그 주체자는, 진행자는 어머님들의 자녀이고요. 사용자도 어머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용자가 뭐냐면 이 보고서를 갖다가 작성을 해놓으면 상을 받든 안 받든 간에 내가 영재고 입시나 과고 입시나 전자사 입시에 써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까 어머님이 관리를 잘 해놓으셨으니까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에서 사진을 빼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 작품을 또 쓸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아까 저희가 보통 이게 기본적인 부분에 틀을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걸 확장할 때는 저희가 로드를 올려요. 예,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죠? 그거보다 난이도를 더 올려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똑같은 주제 하나를 이번에 물리로 했어요. 근데 물리 주제에서 융합하면 나중에 생물이 되잖아요. 또 아니면 지구과학이나. 그러면 나중에 중학교 때는 그 융합 주제로 내가 내니까 더 유리해져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거기다 하나를 더 넣으면 돼요. 중학교 때 만약에 코딩을 넣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때 했던 그 지구과학이나 생물의 융합을 고등학교 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중학교 때 그 생물하고 지구과학에 대한 융합을 하셨으면 고등학교 때는 코딩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 융합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면 한 주제 가지고도 길게 가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자료가 나오죠. 그런데 그거 어머님 그 자료가 지금 상을 받아서 만약에 이게 지금 다 써버리면 고등학교 때는 쓸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서울시 예선까지입니다. 형 같은 경우 3년 전에 그때 예선에서 체육수상 받고 본선에서 장려상 받았으니까 본선에서는 안 됨. 됨. 했거든요. 네, 그것도 거기까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전국대 작품만 외부에 노출이 됩니다. 그 예선에서 체육수상 받은 거는 네. 중고등학교 때 써도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뒤에 가서 알려드리겠지만 그 작품의 내용을 갖다가 지금은 공개를 안 해줘요, 어머님. 예전에는 저희가 한 57회까지는 사실 전년도에 그 있었던 그 작품들의 요약서와 보고서가요. 네, 그 서울시 과학전 시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제가 배운 거예요. 네, 서울시 저 여기 대치동 와서 저희도 이거 배운 거라 대치동에서 그 미래탐구학원에서 2014년도에 이걸 주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를 저도 모르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학원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개념하고 내신 위주로 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해 보는 거는 대치동이라는 이 신기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열어보니까 이 작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 학생이 한 건지 어른이 한 건지를 모를 정도로 저희들한테는 좀 높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닫혔어요. 지금 올라와 있는 건 요약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머님 올해 요약서를 보시면 올해 요약서는 수준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 이거 더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준으로 잡는 거가 그 어머님 지금 회차에 그 드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요약서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시면 애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이게 고등부에 되어 있는 게 다 과학고등학교 형들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과학고등학교 형들 거라는 것만 보지 주제를 절대 안 봐요. 네, 그럼 과학고등학교 형들이 했으니까 수준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제를 어떻게 풀어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왜 그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은요, 어머님 철저하게 애들 혼자 하지 않습니다. 네, 누가 붙냐면 네, 선생님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한 팀에 선생님들이 이제 붙어서 한 선생님이 두 팀 정도를 갖다가 관찰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자녀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나중에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자녀입니다. 어머님들이 면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 그래서 난이도를 너무 높이시면 어머님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공부해야 될 거리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이게 준비를 그때 가서 또 해야 되는데 입시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머님들은 무게감이 없지만 옆에서 보는 안타까움만 있어요. 근데 애들은 그 무게감을 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일도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이 부분에서 이 내가 한 것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서요, 거기 가서 이거 심화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장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목적 없이 그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진행 권유에 대한 부분은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아까 제가 여기서 영재학교나 영재원이나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 여기 근처에 있는 휘문이나 단대나 중산이나 중동 이렇게 간다고 하시면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네, 진짜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가서 어머님이 만약에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의대 진학에 관계되어진 이 R&E 보고서를 써주는 컨설팅 업체들이 많아요. 네, 한번 가서 꼭 컨설팅 업체에 초등학교 자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 R&E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어머님 플라스미드 분리를 할 수 있는 전기영동 실험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머님 그거를 쓸 수 있는 장치가 어디 있느냐? 고등학교에 학생들한테 오픈 실험실로 열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장비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과학전시관 예약하면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오픈 실험실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들이 오픈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학생들. 그래서 요새 남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중에 하나가 여기 경기 과중입니다. 네, 그 안에 있는 실험실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적 있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서 보고서를 갖다 할 때 목적이 있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나 화학이나 이렇게 하시는데 꼭 그 물리나 화학에 관계되어진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면 서울대 의예과 간 그 제자가 했던 그 작품인데요. 그 친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애들이 밖에 못 나가잖아요. 다 어디서 공부하죠? 집에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공부할 때 어머님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괴로운 거. 네? 왜 답답할까요, 어머님? 그죠? 앉아 있으니까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안에서 스쿼트하고 운동하고 심박수 올라가면 그 심박수를 안정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탐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뭘 썼냐면 이 뽁뽁이 있잖아요, 어머님. 네, 그게 굉장히 그 부분에서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침착하게. 그래서 그걸 누르는 방식과 그 누르는 부분에 대한 이 타이밍의 순서를 탐구로 해서 그게 1등 했어요, 어머님. 네, 별거 아닌 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이 범주 내에서 하게끔 해주니까 본인도 참여가 가벼워지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화면을 하지만 제가 어머니 한쪽 화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이 색 다 쓰는 것도 네,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 영상에서 저쪽 어머님들 얼굴이 안 보이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검은 세로 하면 나중에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님들 얼굴들이 다 보여요. 네. 그리고 글자도 집중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얻었냐면 그 친구 보고서에서 얻은 걸 그대로 저도 반영을 한 거예요. 저도 공부하는 거죠. 이게 저가 알고 있는 거가 아니라 어머님도 오시면 대부분들이 저 사람을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출발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면서 다 그 부분에 대한 거 공부하고 찾아보고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걸 끝나면 배우는 게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선생님들도 노력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의미 없이 해보는 것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가볍게 해보는 것이라고 표현을 바꾸면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기간이에요, 어머님. 이번에 8월 15일이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리고 8월 16일이 금요일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행히도 원래 15일이 지나면 16일 날 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늦은 학교가 9월 2일, 9월 7일인데 올해는 아직 그거에 대한 이 제출 공고가 아직 안 났어요. 근데 대부분들은 15일이에요, 어머님. 15일까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학교들이 그 샌드위치 데이다 보니까 이제 좀 쉬고 17, 18, 19일까지 연장해 주더라고요. 월요일 날 제출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까지가 되면 며칠이 늘어난 거죠? 4일이 늘어난 거잖아요. 어머니 엄청 좋은 거예요. 왜? 보고서를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가 나옵니다. 자, 어머니 이번에 혹시 여행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휴가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7월 말에 아, 네, 조금 어머님 없으세요? 8월 1일, 2, 3일. 아, 그때 어머님 휴가를 가시면 휴가지에서도 아이가 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은 그걸 할 수 있게끔 주제를 거기에 맞추세요. 네, 예를 들면 제가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어머니 자외선 측정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제주도에도 한번 놀러 가고요. 그리고 한 번은 베트남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방학 동안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게 언제 해? 이렇게 해서 어머님 너무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오히려 그냥 제주도에 그 해가 잘 드는 날 그 부분에서 이 자외선을 쪼이는 각도를 조절해가지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장시간 외부에다 방치해 놓고 너는 가서 사진만 찍어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외선 받는 각도에 따라서 이 자외선 감지가요, 색깔이 바뀝니다, 어머님. 근데 자외선을 못 받도록 저희가 이렇게 뭔가 보호구 같은 걸 해놓잖아요. 그래도 자외선이 쪼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그 한 실험으로 이렇게는 전국대회까지 갔고, 근데 거기 있는 부분에서 그 실험 하나가 얘한테 엄청난 계기가 돼서 그 보고서를 지금은 20페이지 작성하는 걸 외부에서 하나도 도움 안 받고요. 본인이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가 필요하냐면 실험에 대한 주제 방향을 잡아주는 수업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게 그런 류가 있기 때문에 할 때 그런 거에 재미를 갖다 느끼면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필요가 1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작성해서 우리가 제출하는 목적을 반드시 우리가 꼭 사야 되는데, 이 목적에 대한 부분에 목적의식이 없으면 내가 수준에 대한 부분이나 이 어떤 상 받는 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 이 보고서 왜 작성했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보고서를 작성을 시킬 때 실험에서 이 실험을 왜 하는지를 반드시 거기다가 목적을 꼭 쓰도록 해요. 네, 그래서 저희 다른 류의 보고서가 이제 있으면 저는 사실 그 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이게 좀 다르죠. 왜냐면 여기 이 주변에 보고서 하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그 보고서를 갖다가 하게 되면 보고서에 대한 부분의 형식에서 그 보고서의 실험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목적성 있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적으라고 하는 보고서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의 방식을 선택하니까 뭐가 좋으냐면 학교에서 이제 학교 대표돼서 올라가는 작품이나 적어도 입상까지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경우가 한 80, 그래서 90 정도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률을 따지면 높은 승률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승률보다는 그걸 통해서 해보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까를 고민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 훨씬 더 조금, 네,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의 목적이 이제 맞았던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발동 걸린 아이를 저희가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발동 걸린 게 이거를 조금 더 한번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부산에 있는 한 친구는 발명대회에서 지금 부산시에서 대표로 지금 갔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머님, 과학 공부 수준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금 했던 거는 화재가 났을 때 거기 화재 현장에서 이 고층에서 뛰어내리면 밑에서 어머님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받아주는 그 부분에 대한 장치가 이게 생성되는 시간이 1시간이 넘어요, 어머님. 네, 그래서 빠르게 부풀어 오르고 얘가 그 AI가 그 떨어지는 위치를 낙하 지점을 찾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어머님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했는데 걔가 GPT로 다 그걸 다 본인이 공부해가지고요. 네, 그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학 공부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네, 일반 물리까지 그냥 쭉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에 대한 부분에 대화를 할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컴퓨터 하는 거 같고,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그렇게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세요. 네, 그냥 이렇게 탐구 보고서 하나 정도 쓴 거지. 근데 어머니 애는 존심이 엄청 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니 거기서 딱 한 번만 인정해주면 돼요. 그 뒤로는 공부가 자기가 공부하는 법을 찾았잖아요. 어떤 공부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람회의 목적은 2차적인 거는 애들이 공부를 안정적으로 하는 그 스킬을 익히는 거에 집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상 목적 상타려고 지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딱 하나를 말씀드리면 실험의 종류, 실험에 대한 과정, 실험을 몇 번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제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6회 수업을 갖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주제인데요. 안 되면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2번, 3번까지 하고요. 거기서 시간이 모자란 경우에는 그 회차를 갖다 더 늘려서 거기 있는 부분에 학생들이 와서 실험을 갖다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제가 잡히게 되면 실험은 일주일 안에도 끝나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주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설정해서 명확하게 해주어야 아이가 실험에 대한 단계를 계획해서 진행하는 거를 의심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의심을 갖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머뭇머뭇거리다 보니까 실험도 잘 안 풀려요. 네,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서 실험에 대한 걸 해보려고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실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설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네, 이거 왜? 라는 질문을 갖다 던지시면 그냥 아이들한테 이렇게 경청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화를 좀 이렇게 열어주시는 입장이 되시면 오히려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 한 예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고무나무에 이 잎이 말려갔잖아요, 어머님. 이건. 근데 이 잎을 갖다 말리면 얘가 지금 이거 왜 말렸는지에 대한 부분에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저 이 말린 잎을 갖다 어머님 필 수 있으면 네, 근데 저 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물을 주면 펴지는데 그 물을 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한 번 준다고 해서 펴지지 않습니다. 저기 습도 조절해주고, 네, 그 다음에 저 빈양 조절을 해줘야 네, 저 부분이 네, 펴집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탐구를 갖다 해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거를 끝까지 어떻게든 해보는 거에 대해서 맞춰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이번에 그 했던 친구,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하고 있는 친구는 저희가 환상박피라고 그 과수원 같은 데 가면 어머님 나무에다가 이게 홈 판 거 보시나요? 그 왜 팠는지 혹시 아시나요? 나무에 상처 주는 거예요? 네. 어머니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양분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 막아서 과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머님. 저 맨 처음에 그거 보고서 그냥 학습 자료로 이렇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안 하면 과일이 작아져요. 뿌리로 양분이 다 가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거꾸로 어머님이 이렇게 했어요. 저 환상박피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걸로 네, 지금 본선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을 반대로 이제 바꿔주는 거여서 다행히 지금 그 친구는 내신 기간이어가지고요. 네, 지금 이제 못 와서 이제 지금 조금 이 진행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했지만 나무 종류를 바꿔보고 그다음에 여기 실내에서 하는 것과 실외에서 하는 거를 또 달리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끝나가요. 이번 주 지나서는 다음 주에 이제 제출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그 마무리를 갖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과학전람회 기간이 8월, 9월 딱 요 때인데요. 어머니들께서 이 9월이라고 하는 건 제출 기간이고요. 이제 시작점은 무조건 7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애들의 내신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시작을 하셔야 되고 특히 어떤 학생들이 이게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딱 요 4개의 타이틀로 네, 정리를 갖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재원 산출물. 왜? 8월 달 이후에 이제 서울 교대를 비롯해서 특히 중등 영재원 같은 경우는 산출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가지수가 3개나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지수에 대한 부분을 맞춰서 제출을 갖다가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은 가볍게 이렇게 한 페이지씩이니까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재원 산출물도 너무 집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영재원 산출물은 영재원 산출물이고요. 영재원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은 어머님 이게 영재원 지도 방식에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부분에 개인 산출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번에 영재학교 그 입시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영재원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증빙 자료에 대한 부분으로서 효력이 약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영재원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은 집어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재원 준비생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하고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이 서과형은 한 작품, 한과형이나 경기과형은 3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넣고 내가 평가를 갖다 받는 거에서 어떻게 평가를 갖다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탐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면접까지 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탐구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뜯어보고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서 탐구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의 준비도는 본인 스스로가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탐구 배우고 싶은 학생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 이런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니고요. 네, 여기서 자사고를 가서 고등학교 때 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중에 2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한 친구는 이제 외대부고로 갈 거고 한 친구는 상상고로 갈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고등학교 가서 쓸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빠르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고등학교 때 가서 외부로 나올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작품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쓸 수 있게끔 하니까 나중에 이거 해놓고 나가서 본인들 스스로가 탐구 진로 방향이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학교에 따른 부분의 이제 준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어머님. 제가 딱 나눠드리면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탐구 내용에 대한 기입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1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한 작품들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썼던 작품의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 기준량을 갖다가 저희가 정하면 한 자기가 제출했던 거가 100일 때에 30% 정도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서 내년, 후년에 제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참, 그 대신 영재학교 지원 종류가 바뀌면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학교를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 입학 시에 우리가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요, 어머님, 여기 R&E가 있는데요. 이 R&E가 언제부터 진행이 되냐면 3월부터 11월 달까지 매주입니다. 네,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매주 그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선생님들이 매주 업로드를 받습니다. 네,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왜? 안 그러면 생기부에 적히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런 R&E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그래서 아까 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부분에서 이 보고서가 20페이지 작성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주차별로 다 작성을 해요. 네, 그 주차별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업로드 시킬 때 딱 그만큼 양만 업로드를 시켜서 할 수 있게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일반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뭐 당연히 여기는 이제 대회 위주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친구는 요리고등학교에 있던 친구인데, 요리고등학교는 어머님 아시죠?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 네. 요리고등학교 아세요? 50명 선발하는데, 요리고등학교 전국에 3군데가 있는데요. 요리고등학교는 네, 전교에서 5등 아니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안 받습니다. 네, 뽑히지도 않고. 왜? 요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머리가 되게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요리 영재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분에서 요리에 대한 탐구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 레시피에 대한 부분에 과학적 입증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다른 공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걸 하는데 좀 제가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집중도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 집중도가 높아서 본인들이 한 작품 끝내는데 보통 애들이 1달에서 2달 정도 걸리는데요. 그 친구들은 그 1달 사이에 2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류의 친구들이 좀 만나기가 좀 힘든데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원 학교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머님들이 좀 하시는 부분들을 미리 좀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명확하게 무엇을 왜 필요한지를 아시고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의 그 수업 내용은 일단은 주제 잡기하고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이 보통 1회, 2회 때 진행이 되고요. 그 수업에 대한 부분에서 방향을 갖다가 이제 잡고 나면 당연히 실험이 진행되어지죠. 근데 실험을 한 번에 이렇게 2개씩 나갈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장기간의 실험이 요구되어지는 경우에는 3, 4, 5회차까지 실험이 진행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회차 때는 이제 정리되어진 내용들을 보고서 써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6회차 한 번으로 보고서 완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4회차 때 이렇게 정리되어진 부분들을 아이들이 이제 누적시켜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보고서의 형태 틀을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제 수정 보완이 또 들어가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를 갖다 내주는 건요, 다른 것들 필요 없고 그냥 자료 찾기.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탐구 동기 써보기. 탐구 동기도 이제 쓰라고 하면 애들 한 3-4줄 쓰고 말거든요. 근데 탐구 동기는 기본적으로 어머님 사진 포함해서 A4지 한 페이지입니다. 네, 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 탐구를 하게 됐는지 말수가 적다라고 하는 건 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탐구 동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탐구 동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그 탐구 동기도 또 들어가요. 어디서 또 들어가냐면 저희가 여기는 지금 빨리 뺐는데 선행연구 고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행연구 고찰에서 내 탐구가 왜 중요하고 왜 독창적인지를 반드시 적어야 돼요. 요새 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학원에서 단 한 가지, 저는 실수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트렌디하게 이 부분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다른 학원들은 다 뭐에 집중을 하냐면, 실험에 집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험에 대한 단계에 대한 그 결과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2022년도에 뭐가 얘기됐냐면, 탐구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그 탐구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평가하겠다라고 영재학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영재학교에서 이번에 그래서 경기과형의 관찰 추천하는 정보도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는지 저 그 얘기 듣고 다 그 한 단어에 진짜 감동받았는데요. 거기 딱 뭐라 적혀져 있냐면 결과가 틀렸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라. 우리가 보는 거는 그 과정에 대한 실수까지 감안해서 실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너무 신경 쓰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좋은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반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친구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봐주겠다라고 평가로 올려놓은 거는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자, 근데 그 부분에서 이걸 볼 때 애들이 특히 아까 경기 영재 같은 경우는 정보의 시험 그 과목 내용을 다 꺼내줬단 말이에요. 오픈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픈시켜준 내용에서 본인이 그거의 실수를 갖다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본인들 스스로들도 알고 있는 거죠. 평가자들도. 그래서 그 평가자들이 보고자 하는 거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풀이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 어머니 보통 그 실험을 할 때 어머니 그때 실험 몇 가지 집어넣으셨어요? 저희는 학원도 안 가고 네. 사실 큰학교 5학년 때 저희가 고대 학생 아는 교회 있어가지고 선생님이랑 애들이 그냥 한 달 동안 제
주제 찾는 것만 한 달 걸렸거든요. 아. 저희끼리 하고 설명회도 이번에 처음 와보는 건데 그때 실험 저희는 변기에 오물이 묻는 게 너무 더러워서 싫다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좀 깨끗하게 확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다 붙여가지고 그 더 깨끗하게 변기를 오물 제거하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깔때기 같은 거 저희가 다이소랑 홈플러스 같은 데 가서 깔때기 사고 글루건을 안에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계속 실험을 하고 사진도 찍고 직접 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네, 했었어요. 잘하셨네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중학교 쓸 수 있는 거 많아요. 동생이 중학교가 되면 네. 발명 작품으로 또 한 번 낼 수 있어요. 그때 혹시 예선에서 받았기 때문에 혹시 딴 데 못 써먹는 이렇게 아니요. 못 써먹을 것 같으면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학원은 사실 이번에는 둘째는 학원을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 그때는 참고만 하세요. 그 정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이번에 여기 이제 신단지 생겼잖아요. 개포. 네, 근데 거기 이제 학교들도 이제 다시 개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 친구는 도와준 친구는 다이소에서 모든 작품 다 사는데 10,000원 들었습니다. 10,000원. 네, 10,000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거를 청계천에다가 주조물로 왜냐면 발명은 완성품을 만들어야 돼요, 어머님. 근데 그 주조물로 만들려면 400만 원 가더라고요. 네, 그 틀을 짜고 거기다 샘물 부어가지고 만들어서 다 깎아줘가지고 깔끔하게 해주는 데까지.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어떻죠? 진짜 조금이라도 깎아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저는 듣고 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안 믿어요. 학원에서 남기는 줄 알아요. 아니요, 어머니. 저 거기 업체 가서 그냥 직접 하시라고. 진짜 안 하고 싶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못하겠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대치다이소를 갔는데 거기 3층에 올라갔더니 캠핑 용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캠핑 용품에 갔더니 저희가 그린 모양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다 사는데 끈, 고리, 클립 사는데 10,000원 들었어요. 근데 그게 학교 대표가 됐고 이제 서울시 가서 또 그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을 책가방에다 놓고요. 어머님한테 안 보여줘가지고 예, 그걸 이제 다 꾸깃꾸깃해진 그 상장을 네요. 이게 받았다고 어머님이 어제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까지 가서 상을 받았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기인데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신경을 써주셨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왜 노출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했는데 그거의 연장선을 그냥 툭툭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예, 왜냐면 우리 애들은 다 이야기를 던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어머니 엊그저께 뉴스 보셨어요? YTN에서 한 뉴스? 20대에 취업을 안 하고 놀고 있는 아이들이 40만 명이에요. 네, 어머니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취업이 안 될 수 있죠. 근데 이유가 더 황당했어요. 이유 아세요? 2글자예요, 2글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네? 어머님, 그 얘기 했으면 진짜 때렸죠. 네, 근데 그냥이에요, 그냥. 근데 왜 그냥인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와이프하고 밤 11시 반에 그 TV 나오는 내용을 보고, 왜 그냥이야? 근데, 그래, 그냥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저희가 생각한 건, 요새 애들 어머님 20대가 돼도 다 본인들이 과외 안 해도, 아르바이트 안 해도, 다 어디서 돈이 나오잖아요. 다 있잖아요. 훌륭한, 네. 네, FM, 네, 그 장학금, 네. 다 나오잖아요. 너무 그거에 대한 애들이, 예, 길들여져 있으니까, 쉬어도, 네, 그냥 다 편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일본의 오타쿠하고는 좀 다르죠. 일본에는 어머님 새로운 용어가 나타났잖아요. 병아리 아저씨. 언제 아시나요? 40대가 될 때까지 집 밖으로 안 나와요. 부모가 늙었는데. 네,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제 친구 중에 지금 제 나이 또래인데 그 동생도 제 친구도 결혼을 안 했어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아요. 네. 근데 그게 어머님 이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현실판이 되겠죠.
근데 어머님 애들한테 이제 그런 것이 되어진 이유는 지금까지 애들이 이제 중요했고 애들이 이제 우쭈쭈쭈 해서 이렇게 다 키워왔잖아요. 근데 지금의 부모님들, 특히 어린 부모님들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사정 없어요. 예, 어머님 세대하고 밑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7세 부모님들하고는 달라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 진행 단계에서 애들한테 물어는 보거든요. 근데 안 되면 네,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네. 왜냐면 여기서 이 실험에 대한 부분의 방향성을 못 잡으면 저 선생님이 얘기를 갖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실험 찾아보고 논문 읽어보고 오라고 꼭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단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서 애가 못하겠다고 퍼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한번 뛰어넘으면 다음번에 내가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벽을 넘어가는 그 습관이 이제 되거든요. 그럼 어려운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이 과학전람회라고 하는 부분의 프로그램 자체는 집에서 하시든 학원에서 하시든 훌륭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집에서 하면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고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좀 진행을 해주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한 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아버님 중에 코딩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코딩의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 깔끔하게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대신 아버님이 교수님이시면 좀 곤란해요. 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버님이 보고서를 만지면 논문이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른틱하게 이 보고서가 정돈이 돼가지고 그 보고서가 나중에 또 이 편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아이가 좀 작성해 볼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이제 진행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데 주제 잡기가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 주제를 잡을 때 여기서 선생님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학생의 역할은 뭐 관심 분야 설정하는 거, 동기부여 작성하는 거, 뭐 진로 목표 설정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머님 인터넷 검색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주세요. 네, 대부분들 다 어디서 해야 되냐면 논문을 해야 되고요. 논문 자료 찾다 보면 아예 그 DBP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시는데 거기 말고요. 거기 가면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를 찾으시냐면 사이언스 온이라는 채널을 갖다 찾으시면 거기는 원문보기가 다 돼요. 네. 그래서 사이언스 온 채널에 들어가셔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진행해 주시고 만약에 채널 구성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하는데 어려우시면 옆에 그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요. 통 로봇이. 네. 그래서 그 사이언스 온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웬만한 거 검색 다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혹시나 사이언스 온에서 볼 수가 없는 논문들이 있잖아요. 그 논문의 제목을 그 구글에서 어머니 그대로 쳐주세요. 네, 그러면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또 내용들이 나와요. 네, 거꾸로. 사이언스 온은 절대 까먹지 마시고, 사이언스 온에 대한, 거기 어머니 국회 도서관에 이런 데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안 가시고도 사이언스 온에서 충분히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언스 온에서 이 구글에 대한 부분으로 옮겨 오실 때, 구글에 약간 명확하게 그 채널이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약간 지구본 모양처럼 되어져 가지고, 사이트가 약간 이름이 이상한데 제목은 똑같아요. 그거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네, 그거는, 네, 이렇게 약간 낚는 거예요, 어머님.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이제 광고 프로그램들이 깔리게끔 되니까 보통 이 3개, 4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면 그 설치 프로그램 중에 요새 그 APK 파일들도 있어가지고요. APK 파일이 어머님 무슨 파일인지 아시죠? 피싱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안 깔도록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험 설계를 하실 때는 여기서 어머님 논문 서칭을 했잖아요. 그럼 서칭한 논문에서 이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너무 많이 보실 필요는 없고 이 부분에서 이 논문 서칭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실험에 대한 부분의 방향을 한번 보시고 내가 거기서 학생에 맞게끔 이 수정을 하면 그 방향성이 결정되어진 독창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 논문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때 논문 보시고 이거 저장 안 해놓고 그냥 또 이렇게 덮어버리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참고문을 쓸 때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참고문을 쓸 때 필요하시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실 텐데 나는 난독증처럼 논문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머님 그 GPT에다가 GPT 그 4 제로가 있잖아요. 거기는 사진 포함으로 해서 이거를 글을 한글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를 해가지고요. 그 글을 요약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대신 설정을 해줘야 돼요. 너는 최고로 요약을 잘하는 요약 전문가야. 네, 그 프롬프트를 넣어주시면 네, 이게 요약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제한되어진 입장에서 이것들을 좀 해주시게 되면 내용적으로 그 실험에 대한 부분들까지 어머님들이 다 설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험에 대한 설계를 갖다 하실 때 어려우시면 논문에 대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입력하고 근데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한 실험의 방향을 GPT한테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GPT는 어머님 이게 실험을 직접 해본 실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닥만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세부 설계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몇 번 써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실험의 가닥까지는 잡아줄 수가 없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탐구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학생은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해주시면 좋은데 탐구 기록이 어머님 중요하잖아요. 근데 탐구 기록의 요새는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바깥쪽은 이걸 매주 기록해서 이제 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작성을 워드로 제출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수기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서울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형식 무관하고요. 그다음에 워드 작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걸 밴드로 관리를 꼭 해주세요. 밴드는 내가 업로드 올리는 날짜가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보관용으로는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밴드를 활용해서 기록물을 남겨주시면 그 기간 내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그때마다 다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 자꾸 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요새 그 쓰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 힘들잖아요. 녹음하세요. 네, 녹음해서 그걸 뭘로 바꿔주냐면 클레바. 네, 클레바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100개까지. 그래서 클레바로 하면 어머님들 이야기한 거, 아이들 이야기한 거 다 거기에 요약 정리가 됩니다. 거기에 그 클레바도 그 네이버에서 만든 그 GPT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부분에서 그 내용적으로 다 요약이 깔끔하게 되니까 오히려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나면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클레바가 다 정리해줘요, 어머님.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수월하게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에 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어머님 보고서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왜 큰일 납니다, 어머님. 왜냐면 제가 올해 그 4월 달에 저쪽 순천에 있는 친구인데요. 순천에 있는 친구가 이제 실험을 갖다 진행하고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보고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다 해가지고 데이터값 입력해가지고 20페이지 작성해줘 라고 해서 그 GPT에다가 넣었는데 그거를 갖다 그대로 제출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근데 어머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크게 터치를 안 하셨고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동기 그 다음에 거기에 선행연구 고찰 다 내용이 맞아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내용. 네, 그리고 사진도 어머님 아시죠? 실제 사진이 실사가 아니라 이 GPT가 만든 이미지 사진 있잖아요. 네, 그 친구는 코딩이라고 하는 코자를 갖다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진 이미지를 실사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파이썬 정도를 써야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사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다 이미지고 이렇게 약간 그 애니메이션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내려고 했던 거예요. 안 돼요, 절대. 네. 자, 그리고 이제 주제 잡기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어머님 학생들에 대한 역할을 조금 더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이 실험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이 관찰 기록 필수인 거는 애들이 기록을 하고 작성을 해봐야 여기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서요. 나중에 영재학교 면접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 안 해도 기억을 되살려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그 게시물을 작성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게시물 작성을 100% 저희가 다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게시물 작성을 저희가 할 수가 없게끔 한글 파일로 거기다가 붙이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학생들이 작성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발표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연습을 갖다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좋은데요. 이때는 집에서 하실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핸드폰을
네, 찍어주시고 그 찍어주신 부분의 핸드폰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한 3, 4분이기 때문에 핸드폰 찍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찍으실 때 그 왜 인터넷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그걸 아세요. 뭐냐면 영상을 갖다가 이 화면 카메라 앞에 쓰면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카메라를 어머님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건 뭐냐면 저 카메라의 화면을 내가 보고 내가 설명하는 걸 내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처음에는 되게 어색한데요. 그게 훈련이 되면 발표 정말 잘합니다. 네. 이게 핸드폰에 어머님 전환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면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걸로 바뀌잖아요. 네, 그렇게 바꿔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수업할 때 쓰는 다른 교재의 주제들인데 주제가 너무 쉽죠? 네, 주제 쉬워요. 어떻게 하면 미모사가 오므라들까? 근데 이게 전국대회에서 어머님 수상한 작품들이거든요. 네, 이건 PDF 파일로 어머님 여기 그때 제가 오시기 전에 보내드렸어요. 네, 근데 이 PDF 파일에 있는 그 내용에서 애들이 이걸 갖다 체크를 하면요. 학년별로 좀 내용이 다른데 중학교 한 2학년, 초등학교 4학년은 식물을 그렇게 골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식물에 대해서 그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근데 공부는 다 물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식물이야? 그랬더니, 그냥 해보고 싶다. 근데 중요한 건 식물은 기간이 필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식물을 할 때 어머님이 왜 제 이 얘기 드리냐면 식물은 기간이 필요한데 방학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게 적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서울시까지 아니면 전국대회까지 생각을 한다. 그럼 식물 주제가 좋아요. 네, 왜? 거기에서 식물은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되어지는 것들의 실험을 할 수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 설계가 되어져서 들어가야 내용이 쉽게 접근이 되고요. 단기간에 하기에 가장 좋은 주제는 물리 주제입니다. 네, 3주가 안 돼도 물리 주제는 실험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정도까지의 데이터 값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주제 잡을 때 이런 부분에서 어머님 관심 주제를 갖다가 잡으시면 반드시 믹스를 시켜줘야 돼요. 네, 이거 꼭 명심해 주세요. 믹스를 시켜줄 수 있도록. 어머님들도 고민하실 거는 주제의 단어가 아니고요. 주제를 잡았으면 거기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믹스를 갖다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쓰는 그 이제 백지에 그 내용에서 문제 해결 방향을 갖다가 본인 스스로가 적어보고요.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험 방향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렇게 계획해서 넣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되죠. 주제를 갖다가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대로 이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그대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 발견했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해결하려면 어떤 방향을 갖다가 원해? 그럼 거기 있는 부분에서 실험을 무엇을 갖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실험을 갖다가 계획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요. 근데 이거를 하다가 보면 아까 학생들 이 대화 내용을 갖다 녹음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걸 어머니 기억을 다 못하잖아요. 근데 이걸 글로 봐요. 그럼 글로 하면 답이 나와요.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 아까 저희가 1차 때 못했던 내용들에 대한 걸 2차 때는 다시 찾아냅니다.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적었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했으면 거꾸로 다시 또 올려가지고요. 한 번 더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도록 해요. 그러면 이 전람회에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 끝나기 때문에 1부터 100까지라고 놓고 보면 50까지는 딱 끝난 거예요. 너무 편해지는 거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실험을 갖다가 어머님 하실 때는 실험에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실험에 대한 그 과정에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게 이제 보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나 그 문제에서 우리가 오차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나. 근데 오차가 발생하면 대부분 실험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실험은 거기서 우리가 그 진행을 하고 오차가 발생하면 그 오차 데이터를 어머님 따로 모아 놓으세요. 그래서 실험 보고서를 다 끝내고 난 뒤 부록 페이지 2페이지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오차를 갖다가 어떻게 수정해 놨는지를 거기 부록 페이지에 반드시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오차는 버리는 게 아니고요. 모아놨다가 제시한 걸로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했는지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량 분석, 정성 분석은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수치화되어진 데이터가 아니면 네, 이 실험 보고서에서 데이터 값을 뽑아내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치화가 되기 어려운 이제 어떤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면 지수 등급표를 만드세요. 어머님. 예, 지수 등급표. 그래서 지수 등급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몇 번을 반복하셔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평균 데이터를 갖다가 뽑아내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그 수치화를 시켜 놓으면, 예, 그래프를 갖다가 그릴 수 있고요. 결과에서는 어머님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에서는 수치화되어진 데이터는 표로만 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는 어디서 쓰냐면 탐구 결론에서 쓰는 거예요. 네.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프를 갖다가 여기서 제시를 결과에서도 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최종 그래프는 진행되어졌던 탐구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얻은 그래프 하나를 탐구 결론에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실험에 대한 타당성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아까 이게 적었던 내용들인데요. 준비물 꼼꼼하게 적을 때 여기서 어떤 종류이고 길이 어떤 거 사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다 들어가도록 적었고요.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적을 때는 여기서 이게 좀 달라요. 어머님. 그림을 여기 우리가 보통 이제 표하고 다른데 그림은 그림 밑에다가 그림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표는 표 위에다가 표라고 적고 그 표에 대한 제목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올라가서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다 점검해서 편집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이 실험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적고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순차적으로 넣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진을 갖다 넣어주세요. 왜냐면 이 사진을 넣게 되면 어머님들이 이제 그 용량 때문에 나중에 그 걱정하시는데 그냥 저희가 캡처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갖다 넣는 게 용량이 더 적어요. 네. 왜냐면 나중에 비트맵이나 이런 것들 넣으면 이 한글로 작성되어진 이 문건이요. 훨씬 더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제한 용량 50MB를 넘어서게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한 가지 또 실수를 하시는 것 중에 이건 아이들이 실수도 하는데 어머님들이 좀 챙겨주셔야 돼요. 요새 지금 나온 한글 파일은 저장될 때 어떤 양식으로 저장되는지 알고 계세요? HWPX로 저장이 됩니다. 예, 그러면 HWPX는 학교에서 쓰시는 선생님이 버전이 낮을 경우에 안 열려요. 열리면 다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한글 2007? 네, 이 버전이 좀 낮은 걸로 아니면 저장시키실 때 HWPX가 아니고요. HWP로 아예 저장을 시켜주시면 용량이 대폭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초안 작성하시고 작성하실 때 이런 구체적인 부분으로 표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형태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써나가다 보면 20페이지 금방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급한데 실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실험 보고서의 페이지는 줄이기 싫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탐구의 고찰 부분을 늘리시고요.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늘리지 마세요. 이론적 배경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념만 들어가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서 이 내용적인 것들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이제 대부분들 보통 학원에 가면 이 탐구를 진행해야 되는 과학 전람회 시간표에 대한 설명만을 드리고 마는데 사실 저희의 목적은 여기서 이번에 수업 같은 경우에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진행되어진 그 오픈반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많은 참여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지금 했던 친구들은 이 아까 밴드를 통해서 본인이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탐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탐구 보고서만 이제 작성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터치를 한 거는 4월 달까지만이에요.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네, 근데 지금은 네, 거기 친구가 혼자 다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 어머니 올해 이거 딱 8월 달 끝나고 되면 또 잊어버리실 거잖아요. 9월 달이 돼도요. 9월 달 이후에 또 진행시키시라고요. 주제 하나를 잡으셔가지고. 네,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대입을 보고 하는 거지 이 부분에서 고입 보고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내년에 이제 과학교과서가 바뀌어요. 네, 과학교과서 내용이 바뀌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기본적인 틀은 많이 바뀌지는
않겠죠? 근데 탐구 보고서에 대한 그 내용은 중요해지는 이유가 올해 25년도 선발에 서울대 SNU 역량평가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역량평가가 들어가면 역량평가가 끄집어내어졌을 때 이제 그런 애들의 평가 방식에서 이런 결과물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심적으로 어머니 굉장히 급해져요. 네. 그러면 어머님들이 개수로 2개에서 3개를 가지고 있으면 써먹을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그걸 또 채우려고 수학과 국어, 영어 외에 이걸 또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성급하게 안 하시도록 숨고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9월 달에 끝나면 학습 시키시면서 또 시키세요. 네. 그리고 학년이 어릴수록 더 유리합니다. 지금은. 네. 자, 일단은 어머님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네. 네.